OECD, 유럽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미국이 사립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미국의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67%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학생 수로 본다면 25%가 국공립대학이지만은 학교 수로 봐서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외에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외에는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 육성 분야에 고등교육 분야에 더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공립대학을 좀 더 육성해야 되겠다. 지역 대학을 지역의 인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다. 단순히 경영이라는 의미에서만 평가를 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말살하는 그런 발표가 난다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총장 선출 방식, 아마 구조조정의 방향을 보면은 대학 총장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를 포기하고 공모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몇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총장 직선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학에서 뺐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대학 구조조정 자문위원회라는 불법적이고 초탈법적인 그런 기구를 교과부가 만들어서 이 학사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두 번째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는 사람들, 아는 교수들끼리 그렇게 한 20명 남짓 구성이 되었다는 점. 셋째, 따라서 그 자문위원회가 하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학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넣고 빼고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자문을 해서 그 자문을 근거로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참으로 한심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막가파식의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 직선제를 받아주면 구조조정 대학에서 제외시켜주고, 총장 직선제를 못 받아주면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발표 하루 전에 적어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개 대학에 대해서는 이것을 놓고 흥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 자치인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교과부가 속버전으로 밀어붙이기로 과거에 560 계엄 신군부 시절이나 유신 시절에도 이런 짓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써야 할 시간에 이 정부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자리에 서고 또 밤새 성명서를 쓰고 현수막을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평소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저희들이 연구실을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이 구조개혁은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시작해서 2달 만에 이루어진 이런 졸속 행정으로 볼 수 있는 그 불합리한 지표가 총장 직선을 포기하면 이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올년의 구조조정의 지표와 별개인 총장 직선의 문제들을 교과부가 우리 국립대학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장 직선이 정말 국립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총장 직선을 금지하는 법을 국회를 통해서 법으로 그렇게 결정해 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육대학원에게 총장 직선을 포기하면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뺀다는 그런 방법 말고도 교육부가 직접 나라와 고등교육을 걱정한다면 직접 국회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우수대학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에이스 사업과 또한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탄학협력 중심 육성 사업, 창업 선도대학 등등의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우수대학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 충북 지역이나 강원 지역은 지금 구조조정 선정 대학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대학들은 모두 다 구조조정 선정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충북 지역과 강원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학들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하면 그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은 교과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국립대학이라는 지칭을 받아가며 온갖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들은 게을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교육부에다 대고 묻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계획의 정답인 총장 직선제를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1월까지 계획서를 못 내고 9월까지 그걸 실행해 보이지 않으면 정원의 감축, 예산의 감축, 기타 등등의 권리를 수행하겠다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권리는 가지고 있고 해야 할 책무는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는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최소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총장 직선제가 정말 그렇게 국립대학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충북대학 오원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걸치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립대학을 일제히 전부 선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무는 반드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5개의 희생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결정에,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그 지역이 받을 소외감, 그 지역을 지원하겠다고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앞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은 어디다 호소합니까? 현재 교과부의 정책은 대학 발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학 공동체의 말살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임금을 가지고 교수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성과급 연봉제는 교수 사회의 불화와 불신 그리고 반목을 만드는 정책이고요. 또 최근에 국립대학을 줄 세워가지고 하위 15%를 잘라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대학 간의 어떤 다툼과 반목 질서를 만들게 합니다.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합의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교과부가 생각하듯이 대학 교수의 논문수가 중요하다면 논문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교수 자르고 취업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취업률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대학 문 닫으면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대학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속한 학교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과부가 경쟁만 지상으로 생각하는 쏘아적인 이런 발상을 가진다면 대학은, 고등교육은 폐허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